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내미는 손을 볼 수 있다. 뭔가를 찾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뭔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페니실린이 열정과 갈등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흥균입니다. 페니실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알렉산더 플레밍 딱 떠오르시죠? 페니실린은 사실 인류를 구한 아주 기적의 묘약이었었죠. 자, 오늘은 이 페니실린에 얽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페니실린 하면은 푸른 곰팡이, 플레밍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휴가 갔다 오는데 놓고 갔더니 이 푸른 곰팡이가 오염돼가지고 운 좋게 페니실린을 찾았다. 자, 오늘은 이 얘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페니실린이라는 말은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리움인데, 왜 페니실리움이냐면 푸른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그 모양이 포자 달리고 그런 모양이 빗자루처럼 보여요. 라틴어 붓을 뜻하는 페니실루스에서 따서 이제 페니실리움이 됐고, 그래서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만드니까 페니실린이 된 거예요. 먼저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과정이 어떠냐면요, 플레밍은 의사예요. 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어요. 1918년에 전쟁이 끝나고 원래 근무하던 런던 성모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선에서 장병들 치료할 때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꼈대요. 왜 그러냐면 최선을 다해서 다 치료를 해줘도 많은 장병들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부상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죽는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상처로 들어간 미생물에 의한 폐혈증 때문이에요. 미생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지만 항생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플레밍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전쟁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가면 병원균들, 이 미생물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마법의 탄환을 발견해야겠다를 결심하고 돌아와서 이제 1918년부터 열심히 이걸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10년 만에 이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거예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고 이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을 분비한다는 걸 발견한 플레밍은 당연히 논문을 냈죠. 1928년에 논문을 내고 그 다음은 뭘 했냐면 이거를 정제하기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화합물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분비되는 양이 많지 않아 갖고 순수하게 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지어 플레밍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분양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여기서 페니실린을 한번 정제해 보라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있는데 플레밍이 페니실린 정제를 하다가 하도 한 데서 지쳐서 이제 접으려고 할 무렵 즈음에 영국의 새로운 이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언스트 체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태인이에요. 근데 나치가 이거 실권을 장악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1933년에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생화학 박사였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1935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플로리라는 그 병리학 주임 교수가 자기는 의사인데 유능한 생화학자를 찾는데 연이 닿아서 이제 옥스퍼드로 옮기게 돼요.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보다가 이 체인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논문을 본 거예요. 이걸 딱 봤더니 그 논문이 나온 1929년 이후로 페니실린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후속 논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걸 제안해요. 우리 페니실린 연구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35년부터 플로리와 체인이 페니실린 연구를 시작하는데, 화면에 나온 사진 한번 봐주시면 여기 3명의 그 얼굴이 있는데요. 그냥 인상을 보였을 때 누가 가장 사교적일까? 그리고 누가 가장 아주 그 원리 원칙주의자 FM일까? 그리고 누가 성격이 가장 좀 직선적이고 복선적일까? 한번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주세요. 플로리와 체인이 연구 책임자와 연구 교수쯤 되는데 둘이 굉장히 갈등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로리는 아주 원칙주의자대로 그냥 딱 가는 스타일이고, 체인은 자기 의견이 주장이 워낙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대요. 자꾸 갈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생화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 받은 임무는 뭐냐면은 페니실린을 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곰팡이를 또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곰팡이를 키우는 전문가도 또 한 명 초빙을 해요. 얼마만큼 이들이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곰팡이 키우는 전문가를 초빙한 사람은 조건이 이거였답니다. 나는 체인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난 나대로 일하고 나는 항상 플로리아하고만 소통하겠다. 그런 조건까지 걸면서 세 팀이 그런 갈등 속에서 페니실린 정제라는 걸 목표로 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의
열띤 경쟁을 펼쳐봅시다. 드디어 1939년에 0.1g 페니실린 정제에 성공을 했어요. 자, 이제 뭘 할까요? 동물 실험을 했어요. 실험쥐를 했습니다. 8마리를 갖고 왔어요. 4마리 나눴어요. 8마리를 다 병원균으로 감염시켰어요. 감염시킨 다음에 한쪽 4마리는 페니실린을 주고 나머지 4마리는 주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페니실린을 주사한 4마리는 멀쩡했고요. 다른 4마리는 모두 죽었죠. 페니실린의 효과가 증명이 된 거예요. 임상실험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임상실험이라는 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941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응급실로 한 남성이 오게 돼요. 40대의 경찰관이었는데요. 집에서 장미 가위치기를 하다가 그 장미 가시에 여기 입술이 이제 찔려가지고 소위 덧난 거예요.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게 퍼져가지고 막 붓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태예요. 자, 옥스퍼드 대학에 39년에 실험에 성공했던 페니실린이 좀 있었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응급 상황에서 페니실린을 투여했는데 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페니실린을 주사해야 되는데 정제한 페니실린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경찰관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 확 입증이 됐죠. 페니실린이 사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이 소식이 이제 언론을 타고 세상에 알려집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알려지면 지금도 만약 이런 신약이 나온다 그러면 얼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영국의 유명한 런던 타임즈에 기사가 나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환자 이런 치료가 성공을 했다. 런던 성모병원 고위 관계자가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는 플레밍인데 왜 여기 플레밍 얘기 놓고 왜 런던 성모병원 얘기 놓고 옥스퍼드 대학 얘기만 있는 거야.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때 신문사 다음날 이 교정하는 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발견한 거는 플레밍이지만 이거를 정제해서 환자한테 처음에 이거를 치료한 거는 옥스퍼드 대학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둘 다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인터뷰가 쇄도하죠. 그런데 이 플로리는 아주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과학자, 학자는 그렇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다. 인터뷰 안 해.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진 인터뷰 금지, 인터뷰하지 마. 우리는 연구만 하는 거야. 이렇게 했고요. 플레밍은 상대적으로 사교적이었고 인터뷰하는 거에서 인터뷰를 멋있게 했어요. 대중에는 플레밍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결국 페니실린 하면 플레밍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런던 성모병원에 가면은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건물에 딱 이곳이 플레밍이 발견한 곳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2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는 여기서 플로리와 체인 등이 페니실린을 정제했다는 거 하나 붙여놨고요. 병원에 가서 여기서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실제 임상에서 주사했다는 2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이 두 기관은 상당히 경쟁적으로 페니실린에 대해서 이 자기들의 업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죠?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페니실린이 어떻게 그 세균을 죽일까 궁금하시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포벽을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세포벽이에요. 맞습니다. 세포벽이거든요. 우리도 성벽 쌓잖아요. 세균도 성벽처럼 벽을 쌓아요. 비유를 들자면은 2가지 벽돌로 쌓아요. 2가지 효소, 비유로 2명의 벽돌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효소는 2 벽돌을 옆으로 횡으로 쭉 연결해 가요. 쌓아야 되니까. 그럼 또 위로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효소는 한 층층 간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횡으로 종으로 연결이 되겠죠. 페니실린은 뭘 하느냐? 이 효소, 이 벽돌공이 이걸 쌓는데 옆으로 횡으로 쌓는 효소는 건드리지 않고 층층이 쌓아서 연결해주는,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효소, 그 벽돌공을 꽉 붙잡아.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는 활동을 하면서 옆으로는 쌓아놓고 노는데 올라온 이 층들을 연결을 못 해주니까 완전히 부실공사죠. 벽은 쌓았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안에서 세균이 자라면서 안에서 압력이 나오잖아요. 결국 세균은 터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역사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필요한 거는 대량 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지금 대량 생산 연구에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 이 시기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 있잖아요. 덩케르크 탈출 작전.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영국이 지금 런던까지 막 공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페니실린 연구를 정할 경황이 없죠. 그래서 플로리의 선택은 뭐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 미국으로 가요. 근데 미국으로 갈 때 최인한테 말을 안 하고 곰팡이를 배양하는 연구원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인이 노벨대 받았고 그 사이가 더 틀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정부를 설득합니다. 관계자들을. 미국이 또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대량 생산 연구를 하다 막대 연구를 지원한다? 이게 그렇게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연구는 하자. 그래서 미 농무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시에 있는 농무부 연구소로 갔어요. 마치 미 농무부에도 한 1000종류에 달하는 푸른 곰팡이가 있어갖고 우리도 푸른 곰팡이 있는데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 1000종류 가운데 딱 하나만 페니실린을 만들고 나머지는 안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플레밍이 운이 정말 좋았던 게 하필이면 그렇게 귀한 곰팡이가 오염이 우연히 들어왔던 것이죠. 곰팡이 키우는 전문가 히틀리, 영국인이죠. 영국에서 쓰던 이 곰팡이를 키우려면은 이 배지라고 얘를 키울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쓴 성분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영국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 미국의 연구원이 미국 중부잖아요. 옥수수 엄청 심잖아요. 그 옥수수에서 옥수수 녹말을 뽑으라고 가공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침지 액이 있는데 이 액에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많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자. 그걸 공장에서 갖다가 써봤어요. 근데 이거 쓰니까 곰팡이가 더 잘 자라요. 곰팡이 열심히 키웁니다. 히틀리는 곰팡이 열심히 키우고 플로리는 다시 워싱턴으로 DC로 가서 설득을 하죠. 이거 대량 생산해야 된다. 그럴 때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죠.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미국의 참전은 미생물학에서 페니실린 대량 생산으로 가는 것도 재촉을 합니다. 왜? 자국의 군대가 전쟁에 갔을 때 부상을 당할 텐데 당장 페니실린이 필요하거든요. 서둘러서 미국의 머크, 다음에 파이자 이런 제약회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산학연 컨소시엄을 이릅니다. 1942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선에 처음으로 투입된 건 언제냐?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 보게 되면은 상륙 작전이 나오잖아요. 자, 상륙을 하면 상륙하는 게 훨씬 불리하죠. 지금 기록을 보게 되면 상륙 초기 3주 동안 사망자가 9,000명, 부상자가 5만 명이었대요. 만약에 페니실린이 아니었으면 이 두 숫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부상을 당했는데 페니실린이 없었으면 장병들이 목숨을 더 잃었을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포스터도 있어요. Thanks to penicillin, he will come home. 예, 페니실린 덕분에 많은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죠. 드디어 페니실린이 양산에 성공해서 인류의 큰 선물이 되었는데 사랑의 힘이다. 그런데요, 대량 생산에 쓰인 곰팡이는 플레밍이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곰팡이가 쓰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가능하면 좀 페니실린을 많이 만드는 곰팡이를 쓰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푸른 곰팡이인데.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한 연구원한테 특명을 줬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과일 가게에 가서 푸른 곰팡이가 핀 과일은 다 사와봐라 한번. 지금은 그런 걸 뭐 안 팔지만 옛날에는 팔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사실 곰팡이 핀 과일 좀 싸게 팔아서 잘라서 집에 먹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사진 속에 지금 그 메리 헌트로 추정되는 연구원이 보이는데요. 연구원한테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핀 거 사오라고. 사오다가 한 번은 곰팡이가 아주 물 커진 캔탈로프를 사왔는데 거기서 불리한 곰팡이가 플레밍이 발견한 것보다 6배나 더 많은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결국 대량 생산에는 그 곰팡이가 쓰였어요. 그리고요, 2021년 8월 17일 날 미국 일리노이주가 이 곰팡이를 공식 주 미생물로 선포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의 새는 뭐고 우리나라 꽃은 우리나라 무궁화고 또 지자체별로 뭐 동물도 많이 지정하잖아요. 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저 처음으로 공식 미생물을 선포한 주는 미국의 오레곤주예요. 오레곤주는 뭘 선포했냐면 효모, 이스트를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의 이스트를 주 공식 미생물 선포를 했어요. 아니 왜 파리오가 왜 자기네가 왜 그게 주 공식이야? 오레곤주의 그 크래프트 비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리오하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된장, 김치, 고추장, 뭐 젓갈 다양한 반응식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하나씩 우리도 괜찮겠다.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언제부터 해왔는데 하는 걸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안대로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식 밀생물 한번 지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은 생각.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운이 좋았다고 그러죠. 운이 좋은 건 맞습니다. 좋아도 아주 좋았죠. 플레밍이한테 행운이 찾아온 건 맞는데요. 중요한 건 행운을 잡았다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와서 푸른 곰팡이가 오염된 걸 버리지 않고 그걸 딱 볼 수 있는 이유는 플레밍의 머릿속에 오직 뭐가 있었느냐, 내가 반드시 병원균을 없앨 수 있는 마법탄을 찾고야 말 거야. 근데 휴가 돌아 딱 봤더니 곰팡이가 핀 주변에는 문제의 세균들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얘가 뭐를 분비하겠구나. 사실 플레밍은요,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이전에 1918년에 전쟁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4년 후 1922년에 뭐까지 하냐면요, 하루는 감기 걸렸어요. 심하게 아파요. 막 콧물도 막 나요. 그때 플레밍의 머릿속에 번뜩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몸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어쩌면 이 콧물에도 이런 애를 죽이는 물질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콧물을 떨어뜨려서 세균을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콧물 떨어진 곳에서는 세균이 못 자라요. 우리 콧물에는 뭐가 있냐면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플레밍이 붙인 이름이에요. 라이소는 분해한다는 뜻이고요, 자임은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분해하는 효소다. 우리 콧물, 눈물, 침 이런데 라이소자임이 많습니다. 충분히 추측 가능하시죠? 외부는 노출돼 있잖아요. 촉촉하잖아요. 여기에 이런 효소가 있어요. 이거 효소인데 뭘 하는 거냐? 세포벽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효소예요. 효소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약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단백질이어서. 플로리가 체인을 고용해서 연구하고 싶던 주제는 바로 라이소자임이었어요. 그런데 체인이 보니까 라이소자임보다는 페니실린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페니실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플레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내미는 손을 볼 수 있다. 뭔가를 찾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뭔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페니실린이 열정과 갈등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고 다들 의견이 있다 보니까 갈등은 안 할 수가 없겠죠. 갈등을 쳐서 하면 좋겠지만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열정으로 같은 목표를 나간다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생물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